자, 2회 세부조정 문제예요. 행복전자. 회사 이름은 행복전자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네. 여기 볼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한 다음에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만 작성하라고 나와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잠깐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이 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봤더니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까지, 이거 매출 누락한 거겠죠, 뭐, 그죠? 가산까지 다 작성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기타 수익금액에 가서 물음표시 찍어서 봤더니 매출 누락한 거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쵸? 매출 누락한 거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이제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볼게요. 자, 들어갔죠? 세로 불러오기. 세로 불러오기. yes. 자, 얘네는 더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줄로 띄워버려요. 한 줄로. 이게 뭐냐면,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최종 금액이, 여기 마우스 포인트. 최종 금액이 16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얘를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이렇게 한 줄로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더존은, 우리 세무사랑은 두 줄로 나왔었죠. 저절로, 그죠? 얘는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F1 눌러서 금액란에서 F2번, 잠깐만요. F2번이 아닌가 보다. 잔액 수입주에, 여기 수입주에 있죠, 그쵸? 여기 수입주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매출주에예요, 매출주에. 그래서 수입주에를 눌러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갈라주시면 돼요. 제품 매출. 두 번째 줄에는 수입주에 눌러서 상품 매출. 이렇게 갈라주시면 됩니다. 자, 번호가 이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떴죠. 상품 매출은 515050.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금액 중에서 6,200만원은 해외 수출분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13억 5,940만원에서 6,200을 빼보실래요? 6,200을 빼주시면, 6,200을 빼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12억 9,740만원. 12억 9,740만원. 6,200이 수입상품으로 넘어가죠. 스페이스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출란에 6,2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차익이 부가가치세하고 수익금액의 차익이 1,000만원 생겼죠, 그쵸? 1,000만원의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공급이 500만원이고요. 자, 개인적 공급이 500만원 여기다가 차익 내역 있잖아요, 그쵸? 코드란에 가서 F2번 개인적 공급 500만원. 자, 그 다음에 또 F2번 위험자산 매각액이 있어요. 매각액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800만원. 그 다음에 매출 누락한 거 있잖아요, 그쵸? 아직 부가세 수정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부가세 수정신고 안 했으니까 차익이 여기서 뜨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매출 누락은 마이너스 300. 앞에서 가산한 거는 여기서 차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볼래요? 마우스 포인트. 부가세에는 매출 누락한 게 반영이 안 됐지, 그치? 여기에는. 내 마우스 포인트 보세요. 여기에는 부가세 매출 누락한 거 300만원 수정신고 안 했으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수익금액에는 300이 반영이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0에서 300 빼면 마이너스 300 나오잖아, 차익이, 이제. 마이너스 3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가산한 거는, 잘 모르겠으면 여기 봐요.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가산한 거는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차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끝.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평가 문제가 뭔가 볼까요?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국내 생산품 수익금액은 얼마인가? 개미 나왔네요, 그죠?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자, 국내 생산품 12억 9,740만원이 답이죠. 상품 매출 수익금액은 2억 6,860만원이고요. 수익금액과의 차익은 얼마인가? 1,000만원이죠, 그쵸?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선급비용 명세서입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자,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자료 1번을 만들어 봤더니, 전기, 자본금과 전기금 조정 명세서 의뢰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잘 봐. 작년에
여러분들 증가란의 부호가 플러스 240만 원이죠, 그렇죠? 증가란의 부호가 잘 들어봐요. 증가란의 부호가 플러스 240만 원이면 송금부산이 땅했다는 얘기지. 올해는 반대의 세무조정 뭐 해주면 되는 거죠? 송금산이. 메모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송금산이 전기 선급비용 과소계상액 240만원 유보 감소. 240만원 유보 감소. 그런데 잠깐만 밑에 봐요. 세무조정 참고자료.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의뢰 내역을 참고해서 조정한다. 선급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은 2021년도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12개월치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120만원만 세무조정을 해줬었어야 되네요. 다시 한번. 240만원 다 송금산입 해주시면 안 되고요. 2021년도에 해당하는 게 120이잖아, 그치? 딱 반이니까. 그래서 반만. 송금산입 전기 선급비용 과속 예상에 120만원 유보 감소. 자, 학계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산입이니까 우측에 가서 전기 선급 비용 과소 대상액 120만원 유보 감소. F2번 눌러서 송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그죠? 전기 선급 비용 송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85번에 있네요. 전기 선급 비용 과속 예상액 120만원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간을 봤더니 내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에 가서 올해 것만 딱 반이니까 120만원만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송금 산입 전기 선급 비용 과속 예상액 12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닫고요. 이번 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공장 임차료예요. 3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3번 눌러주시고요. 내용은 공장 임차료. 거래처는 우립빌딩입니다. 우립빌딩. F2번 눌러서 우립빌딩. 선급비용 계산은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지급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0만원. 자, 선급비용이 495만 8,904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은, 선급비용을 계산할 계정은 공장임차료, 자동차보험료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계정 과목의 원점 내역을 조회해서 해당 금액을 반영을 해라.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요 회사 계산액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면, 잠깐만 창을 닫을게요. 회계에 가서 일반 전표 가시면 돼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여기서 선급비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도 쭉 올려서 선급비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비용. 여러분, 선급비용 보험료는 70만원 했지, 그치? 일단 메모 먼저 해놓으세요. 선급보험료 70만원. 근데 자, 컨트롤 F 눌러서 선급비용을 또 찾아볼게요. 선급비용 보험료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차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안 했습니다. 보험료만 70만원 했습니다. 보험료만 70만원 했고요. 임차료는 안 했어요. 그러면 선급비용 명세서에서 여기 봐요. 임차료는 회사 계상액이 없는 거야. 입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선급보험료 자동차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료. 거래처는 미래 화재 해상보험이고요. 기간은 2021년 8월 9일부터예요. 2022년 8월 8일까지고요. 얼마 지급했습니까? 132만원. 선급비용이 79만원 또 나왔죠? 근데 아까 장부에서 확인해봤더니 얼마? 70만원. 7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대상금액은 이렇게 뜨죠?
적어주실래요? 이거 따로따로 승급불산이 선급비용 과소계상액 선급비용 과소계상액 495만 8,904원 유보 발생. 또 하나 송금불산이 선급비용 과소계상액 95,616원 유보 발생. 두 개 따로따로 건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정등록, 여기서는 학계등록이죠. 학계등록 찍어서 따로따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 비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임차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선급 임차료 과소계상액. 근데 선급 임차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금액은 4958 904 유보 발생. B번 눌러서 임차료 송금불산입하고 그죠? 유보로 소득 처분함.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급 보험료 금액은 95,000 이렇게 16원이고요. 유보 발생. F번 눌러서 보험료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법인세 관리 문제 2, 실무수행평가 문제 보시면은 공장임차료 495만 8,904원이고요. 그죠? 자동차 보면 95,616원, 전기권은 120만원만 해줬죠, 그쵸? 120만원만.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져나와 주시고, 다음 문제 보시면, 업무구간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업무구간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구간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자료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 있고 건물이 있죠. 비품이 1,000만원짜리 뭔가 봤더니 미술품을 취득한 후에 복도에 전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미술품 같은 걸 1,000만원 이하 사서 복도에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하는 것은 업무구간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다시 한번 얼마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했을 때는 업무구간 자산으로 보질 않아요. 건물은 대표이사 별장이니까 업무구간 부동산 맞죠? 그래, 여러분 잠깐만 여기 봐요. 업무구간 부동산 여기에 이번 연도에 취득했어요. 3월 1일에 취득금 2번입니다. 금액은 2억. 접수 자동 계산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볼래요? 동산. 만약에 그 미술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면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1,000만원 이하지, 그치?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가지객금. 가지객금은 블록이 한번 해볼까요? 블록이 S.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가수금도 블록이 한번 해볼까요? 가수금은 없습니다. 내가 왜 블록이를 했느냐면 여러분 거기 자료 한번 봐봐요. 자료 보시면 1, 2, 3번. 3번에 보시면은 가지객금 가수금은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한다. 가지객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블록이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봐요. 을은 다 한 거야. 부동산 입력했죠. 동산은 없죠. 가지객금 불러왔죠. 가수금은 없어요. 그 밖에는 필요 없고요. 값 찍어보세요. 값 찍었죠. 그럼 여기 빨간 2번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이자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3.8%. 지금 이자가 1,140만원이죠. 1,140만원. 이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 자체이자가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까? 315만원 있죠. 315만원. 자, 두 번째는 4.5%예요. 4.5%에 2,250만원. 이 중에는 건설자금 이자가 478만원 있어요. 여기 건설자금 이자가 478만원. 그럼 끝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키워서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부산일 때는 금액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부산일 때는 금액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세무조정은 여기가 학계등록 찍어서 자, 지급이자 송금부산이 지급
이자 손금불산이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8453 8453 527 기타 사회출이에요. 6번에 기타 사회출 F번 눌러서 업무 무관이자죠.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에 관련된 거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출입니다.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출 유지가 아니라 차입금이자죠. 95번이 더 정확한 거네요. 그죠? 비업무용 부동산 별장이자는 그죠? 차입금이자 유지가 아니라 네.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15만원 네, 상여입니다. 상여 4번에 상여 F번 눌러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금액은 478만원 478만원 유보 발생 F번 눌러서 자 건설자금이자는 없네요. 그쵸? 건설자금이자는 없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이렇게 유보로 소득 처분함. 문제를 봤더니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봤더니 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얼마인가? 315만원이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죠? 315만원.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얼마인가? 건설자금이자 478만원이고요. 여러분 요거 두 개는 굳이 문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치? 채비건업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이자비용 송금불산입 되는 순서가 채비건업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건설자금이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고요. 마지막 거만 기타 사회출 그죠? 여기 있죠? 845만 3,527원만 입력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빠져나와 주시고 저장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밑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자, 제일 먼저 해주는 거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빨간 번호 순서대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냥 내려오면 돼요. 빨간 번호 순서대로. 자, 빨간 1번에 기부금 명세서 물음표시 찍어보실래요? 물음표시 찍었으면 불러오기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기부금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 우리 해봤죠? 세무사랑에서도 똑같아요. 국가원금은 여러분들 문제집에 친절하게 써있어요. 국가원금은 뭐라고 써있어요? 법정이라고 써있지.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가르고 닫고 법정 써있죠. 그쵸? 법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지정이라고 써있죠.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기부한 거 지정입니다. 대표이사는 기타 인정이 안 돼요. 기타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근데 있잖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정인데 문제는 어음으로 기부했죠. 어음으로 기부했어요. 그러면 어음 기부금은 지금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잠깐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세무사랑에서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지, 그치?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죠. 여기에서는 삭제를 해도 되고요. 여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삭제를 해도 되고 그냥 기타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어음 기부금을 우리 세무사랑에서 무조건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삭제를 해도 되고 기타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정 기존 기타 갈랐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합계 등록 찍어서 세무조정 2개 나오잖아. 문제집에 먼저 써보실래요? 송금불산입 문제집에 써보세요. 송금불산입 기타기부금 동창입계 얼마예요? 동창입계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동창입 거 500만원 상여 동창입 거니까 그치?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니까 상여. 두 번째 송금불산이 어음기부금 800만원 유보 발생. 다시 한번 송금불산이
어음 기부금이에요. 어음 기부금 800만원 유보 발생. 800만원 유보 발생.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봤더니 한국교회에 컴퓨터를 기부했는데 원가 400, 시가 500만원 나와 있죠, 그쵸?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가지고 갑니다. 즉, 원가를 가지고서 기부금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00만원. 화면 봐봐. 400으로 돼 있죠, 그쵸? 네. 자, 다시 한번.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즉, 취득원가를 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합계 등록 찍어서, 다 같이 합계 등록 찍어서, 여기 합쳐서 나왔는데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동창회 기부금. 동창회 기부금이 얼마라고 그랬지? 동창회 기부금이 500만원이죠. 500만원. 상여라고 했어요. 4번에 상여. F2번 눌러서 상여로 소득 처분함. 상여. 없네, 여기서. 상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기부금.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함. 그 다음에는 어음 기부금 800만원 유보 발생. F2번 유보 미지급 기부금. 여기 있죠, 그쵸? 미지급 기부금.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미지급 기부금. 송금부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봐요. 기부금 명세서 불러서 법정 지정 기타 갈랐고 세무조정까지 끝났죠, 그쵸?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한도액 계산으로 이동 탭. 그쵸? 이거 눌러주시면은 다시 처음에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처음에 화면으로 돌아와요. 2월 개순금이랑 기부금 한도 추가가 없으면 이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자. 당기순이익 입력 안 했구나. 자, 1번. 기부금 명세서는 계정별로장 불러오기 했죠?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번 입력 생략했죠? 2월 개수금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은 없죠? 기부금 세무 조정을 반영하기 전 차가금 소득 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거 작업해줘야 돼요. 여기 봐요. 이거 아웃 포인트. 소득 금액 계산 내용 조회 및 수정이라는 게 있죠, 그쵸? 찍어봐요. 수정 버튼 눌러서 단기 순위가 얼마입니까? 1억 3,500 92만 9,900원. 중요한 거는 입금 산입이 6,400이 아니야. 거기다 얼마 더해줘야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세무조정 1,300만 원 했죠, 그쵸? 1,300 더해줘야 돼요. 1,300. 그럼 77211,438 77211,438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금산입은 320. 순금산입은 320만원. 입금산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세무조정에 있었던 77211,438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그래서 2월 개순금과 기부금 한도 추가가 없으면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자, 수행과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각 건별로 세무조정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작성했고요.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번에 한도 추가, 법정 기부금 한도 추가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 기부금 한도 추가 그죠? 토탈 960만원 돈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렇게만 계산을 해주시면 끝난 겁니다. 수행과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부금 소득금액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소득금액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253-941-338 253-941-338 이걸 묻는 거고요. 순금불 산입대상 금액은 1,300만원이었고요. 기부금 한도 추가 합계금은 얼마인가?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그죠? 여기 6번에 기부금 한도 추가 합계금액은 9,605,867원 9,605,867원 네, 요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월 개순금과 기부금 한도 추가 없으면 여기까지가 끝난 거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세무사랑에 비해서 화면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봤더니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가 나와 있고 뭐를 하라고 나오는 문제인지 읽어볼게요. 자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이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내역을 봤어요. 여기서 보면 돼요. 여러분, 법인조정 2에서 여기 봅시다. 법인조정 2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블록에 가면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은 135925900 입금산이 772114438 그쵸? 순금산이 320 기본만도추가 9605867 맞아요? 지금까지 잘 했다는 얘기죠. 맞아 떨어지니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219547205 맞죠?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측상단 내 산출세액 밑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저기 있죠? 네, 요걸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죠. 감면소득이 1억 9천 76만 2천원 나와 있고요. 과세표준이 나와 있고 감면율을 50% 적용한다. 사유발생일은 12월 31일이고요. 수행과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장하시고요. 전체 메뉴 법인조정 안에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몇 번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2번 클릭. 그냥 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기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제시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내용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해라. 만약에 여러분 했는데 그 프린트에 있는 시험지에 있는 거랑 여기 뜬 게 틀려.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고치면 돼요. 고치고 저장.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 내가 앞에서 세무조정을 틀릴 수도 있잖아. 오케이? 지금 뭐 맞았으니까 똑같이 나왔지, 그치?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험지로 그대로 고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요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번 감면 대상 세액계산 자료를 이용해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산출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에서) F2번 눌러서 중소기업 뭐예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감면세액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감면 그죠? 선택하시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감면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창 하나가 뜨죠, 그쵸? 산출세액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조금 전에 거기 아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있죠, 그쵸? 그거 저장했으면 불러오게 해도 돼요. 아까 저장했죠, 그치? 요거 여기 보세요. 세로 블록이 예스 하면 이렇게 불러십니다. 산출세액하고 과세표준이. 그러면 감면소득이 프린트에 190-762 나오죠? 감면율은 몇 퍼센트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50%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 블록에서 감면소득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감면 대상 세액이 1,038만 7,316원 이렇게 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계산서를 통해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제일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이거 블록위에서 다 맞춘 다음에 저장 버튼 눌렀죠? 저장 버튼 눌렀고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에 가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감면 불러와서 창업, 중소, 벤처기업 감면 불러와서 세로 블록이 하시고 감면 소득 입력해 주시고 감면율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최저한세.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다시 법인조정 2에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순서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세로 블록이 예스
그러면 최소한의 세금이 7% 1,500만 원 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봐요. 다 계산되어 있어요. 7% 1,5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감면하고 나면 1,300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화면 보는 방법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184만 6,170원만큼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세액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저장. 자, 이제 4번 자리 보세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번에 채산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공제감면 여기에서 그죠? 채산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 여기 입력하라는 얘기죠. 얼마? 1846, 179 1846, 179 이렇게 그러면 8541, 137 자 여기 봐요. 8541, 137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장. 지금 순서대로 여기 봐요. 다시 한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갑을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최저한세 계산했죠? 다시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에 와서 최저한세 감면 배제 금액 입력하고 저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라고 나와 있어요? 5번에 봤더니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2번에서 산출된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불에 반영을 해라. 여기 봐요. 전체 메뉴 법인조정 완에서 보시면 맨 밑에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불. 그 순서대로 계속 띄워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세로 블록이 하시면 맨 밑에 네, 이렇게 자동으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떠 있잖아.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세 대상 1,000만원에서 800만원 자동으로 떠 있죠, 그쵸? 저장.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6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세 감면세액을 반영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얘가 여기 봐요. 854만 1,137원이 첫 번째 여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 17번에. 자, 세로 블록에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 반영됐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순서가 저게 원래 오리지널 순서예요. 저 순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감면 대상 세액은 얼마인가? 1,038만 7,316원이었죠. 여기 봐요. 감면 대상 세액은 1,038만 7,316원. 그죠? 산출세액은 아까 산출세액은 여기 있잖아. 2,390만 5,441원이고요. 공제감면세액은 854만 1,137원입니다.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